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연자분의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예비 부부예요. 갭 투자로 미리 매수를 했던 부부인데, 이 전세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이 사연자분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 재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소득 세후 1억 200만 원, 연저축 8천만 원, 지출 2천만 원 내외, 그리고 주택 매수에 발생한 월 대출이자 60만 원, 원금은 1억입니다. 2022년 4월 8년 사귄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결혼 전에 미리 집을 갭 투자로 사두자고 설득을 해서 결혼 초기에는 빌라에서 월세로 검소하게 시작하고 나중에 해당 집에 들어가서 사는 계획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8억 4,800, 전세가는 5억 9천으로 계약을 한 거죠. 하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세가는 2억 하락했고요. 호가가 3억 9천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억 9천으로 전세가를 맞춰둔 매물을 매수한 상태라 올해 7월이면 계약갱신 날짜가 돌아오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세입자의 협의 사항은 만약에 세입자가 4억이면 더 살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수 당시 발생한 취득세 3천만 원을 내느라 모아둔 돈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23년 7월까지 모으더라도 6천만 원만 간신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가를 4억 9천으로 맞추되 6천만 원 현금을 돌려주고 남은 4천만 원에 대해 여월세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제안한 상황이고, 만약 세입자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전세 2년 연장되었을 경우 2025년에 전세가가 여전히 4억대라면 2년 동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귄 지 8년이 되어 올해는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결국 돈 문제로 결혼도 2년 정도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지금 생각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보유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보유 시나리오를 보면 2억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면 잃는 투자이므로 최대한 지켜내 보자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이대로 전세가 횡보만 되더라도 아파트를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도 시나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10년 정도 후에는 웬만하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과 27년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또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지금 당장 2억 정도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아서 앞으로 착실히 5년 동안 모으면 현재 저희 월급 수준으로 매년 최대 7천에서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으로 하락장에서 더 떨어진 매물을 저렴하게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다 포기하고 매도하면 빚도 갚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전세가가 2억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 7월 만기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 일단 저는 마인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추천을 할 만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차라리 부동산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분보다는 훨씬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해서 바로 바꾸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은 사연이 올 때 자기 생각만 있어요. 남자친구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설득을 했어요. 남자친구를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망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유 시나리오와 매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매도 시나리오부터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찾아보니까 지금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이분이 샀을 때는 8억 4,8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8억 5천 정도 샀고, 실거래가는 6억 3천 정도의 이제 실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억 정도 좀 넘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가는 지금 한 7억 2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7억 2천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6억 3천에 찍혔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은 기준이 뭐가 되냐면 호가보다 낮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분이 매도를 고민한다라면 이제 매도 가액이 중요하거든요. 매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 가액으로 이걸 팔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느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호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매도를 고민한다라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실거래가 밑으로 팔 수 있냐 여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네. 6억 3천에 실거래가 거래되면 이미 2억 정도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억 아래로 봐야 된다. 그렇죠. 6억 3천이 이제 마지노선이고 이 밑으로 팔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놈이 될 수 있죠.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게 진짜 많은 게 이때 만약에 팔고자 해가지고 6억 한 3천 이하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5억 9천에 맞췄잖아요. 그럼 자기 원금이 2억 5천이 들어간 거죠. 2억 5천 중에 지금 파는 가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기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원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2억 5천은 모아놨던 거잖아요. 둘이 합쳐서. 네. 모아놨던 게 지금 다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매도를 하고 뭔가 이제 다른 투자 방법이 생겨야 되잖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금이 없어지니까. 네, 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매도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내 상황만 고려를 해보면 지금은 원금이 아예 없어져서 이제 새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과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연자분이 얘기해 주신 게 네. 2억을 손실을 보고 팔아서라도 네. 어쨌든 5년 동안 착실하게 돈을 모으면 네. 다시 또 이제 하락장에서 떨어진 매물을 저렴하게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긴 해요. 네.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너무 이쪽에 매몰돼서 이거를 막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마다 8천만 원씩 모으면은 한 2, 3년 모으면 또 2억 얼마 또 모아서 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매도를 하느냐. 30% 가까이 이제 떨어진 가격인데 이거보다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어요. 제가 떨어진 걸 봤을 때 보통은 한 40%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정도 보기 때문에 일산집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팔고 나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긴 해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게 주구장창 하락만 하진 않거든요. 항상 중간에 한 번 정도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 팔고 나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팔라 말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 떨어질 게 예상이 되면 지금 빨리 팔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자, 팔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마음 크게 먹고 6억에서 6억 2천 사이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팔았어요. 판 뒤에 만약에 6억 8천 정도에 되는 다른 거래가 하나 일어나면 이분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아파트별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 예상할 수 없어요. 하락 흐름으로 가는데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억 2천에 팔았는데 6억 8천에 거래가 생기면 그런 뒤에 또 하락 거래는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상황까지 상상을 해보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솔직히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가격을 팔고 나왔는데 더 높은 거래가 생겼을 때 이때 이제 또 상대방이 원망스러운 결과가 또 어마어마하게 와요. 사실 마음 편하자고 갔는데 이 판 결과가 마음 편한 걸로 귀결되는 게 아니고 더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결정할 때 제가 도움드리기 어려운 게 실제로 팔라라고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팔고 나서 더 높은 거래가 생기면 저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도 못하고 두 분이서 굉장히 그거 갖고 서로 이제 원망하면서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시나리오에서는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또 매도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실거래가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는 보유 시나리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유 시나리오에서는 일단은 지금 실거래가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보유한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언젠가는이 여러분 짧게 잡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한 거죠. 팔고 나는 게 좋을까? 참 오랫동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유하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뉘앙스를 보면 조금 더 보유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유 쪽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도 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이제 자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년 뒤에 전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지금 이제 떨어진 가격 정도가 거의 최저가거나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정말 미미하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지 지금처럼 막 6억대에서 뭐 4억대로 뚝 떨어진다든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인구가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전세가의 뭐 폭락 시나리오를 그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고민거리는 해결이 된 거죠.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보유를 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이 전세가가 2억이 떨어졌는데 2억을 지금 다 내줄 수는 없다 이거죠. 다행히 사연을 받고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을 찍는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허락을 받는 과정을 받았을 때 이분이 다시 연락이 온 게 새로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4억에 맞추는데 이제 내줄 돈이 없으니까 9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주고 그럼 1억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한 금액을 역월세 5%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왔어요. 이 제안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은 게 월세를 지금 1억에 대한 5%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은 대출이 1억밖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주택 매수에 발생한 대출.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중 금리나 정부 정책을 봤을 때 5%보단 싸거든요. 그럼 저는 대출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전세가가 4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임차인을 맞추거나 이럴 때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2년으로 내다봤을 때. 근데 자 만약에 지금 역월세를 지금 주면은 계약은 다르게 쓰겠지만 실질적인 전세가는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전세는 5억 이상으로 해야?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또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이 안 나가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겠다. 그러면 5%의 월세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냥 이거를 해결해버리는 게 그리고 내 문제로 그냥 받아 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아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연에는 이제 없으니까 추측을 해보는 건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차액을 다 갚아버리고 대출 이자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죠. 협상 안대로 하고 저축이 되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빨리 이제 임차인한테 그냥 적당한 시점에 1억을 갚아버리고 전세금을 낮추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추가 대출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축을 많이 해서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오늘 시간은 갭 투자로 사둔 집이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이걸 보유하느냐 아니면 매도하느냐 고민하시는 이 사연자분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